The simple moving average of Bitcoin over 4 years is about $21,685. Bitcoin's only touched that point a couple of times in its history, and those have Including right always now. been great Yeah. buying opportunities. Right, this Yeah, is all right. Well, Bitcoin's 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29일 오후 5시 21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2,640만원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조금 중요한 지지 구간에 접어들면서 슬슬 좀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건전한 유기농 조정이 될 수 있냐 아니면은 또 다른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심도 있게 비트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일봉인데 자 일봉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엄청난 저점인 건 맞죠. 인트로 부분에서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지금 초박앤세일 구간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100%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깨림칙한 부분들 지금 구간에서 왜 바닥을 찍었는데 시원한 반등이 없냐 이게 일단은 깨림칙한 부분의 1번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가다가 왜 또 꺾이냐 아니 얼마나 올라갔다고 또 꺾이냐 요런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아직 그렇게 좀 비상배를 킬 정도의 수준의 조정은 아니고 요 박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고점을 2번 맞고 여기서 저점 17,600 찍고 고점 한 번 찍고 한 번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일단은 쌍고의 패턴으로 좀 죽는 패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중간 라인 박스의 중간 라인을 지금 어느 정도 터치를 해주고 여기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안 나와주면은 또 가는 척 하다가 이 미들라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여기는 수많은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뀜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의 하락의 추세를 좀 멈추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만약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거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는 있는 그런 구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상배를 켜야 되는 구간은 이 구간 들어갔을 때고 아직은 감내할 만한 수준의 조정이 아니냐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올려친 거의 절반까지는 조정은 나올 수는 있거든요. 조정은 나올 수는 있는데 원래 진짜로 제대로 바닥을 찍었고 유동성이 바닥에서 풍부하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반등은 주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 정도는 주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서 잘 못 가고 또 흘러내린다는 게 굉장히 좀 깨림칙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분 봉으로는 지금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힘이 약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2만을 깼죠. 19,880을 지금 보고 거래량이 좀 들어왔지만은 여기서 원래 찐 반등이라고 한다면 찍은 거를 바로 V자로 좀 말아 올려줘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또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금 깨림칙한 부분이 좀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은 사실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1차 반등 주고 나서 눌림 이후에 어느 정도의 랠리를 좀 보여줬던 구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의 랠리를 주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꺾였다. 여기서 힘차게 가다가 완만하게 꺾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이 바닥에서 또 다지다가 아니면은 작년 여름의 패턴 있죠. 여기서도 반등 주다가 완만하게 꺾였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갔다가 완만하게 꺾였다가 여기서 한번 주고 여기서 한번 주고 굉장히 적게 줬지만 완만하게 꺾이다가 가는 그림. 근데 사이클 자체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눌림목을 좀 빨리 회복을 해줘야 돼요. 이때처럼 좀 눌리더라도 빨리 여기까지 가주면은 희망이 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이 들어가는 시점이죠. 아마 이번 달에 이제 월봉이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일이 6월의 말일 목요일이고 6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월봉이 형성이 됩니다. 자, 월봉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 일단은 월봉의 형태를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몸통으로 빠지면은 그렇게 좋은 월봉의 캔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몸통이 이 구간에서의 하락도 이 구간에서의 하락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몸통이 작았고 큰 몸통 이후에 몸통이 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전이 나올 수 있어요. 캔들을 잡아먹는 아랫꼬리가 그만큼 크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 아랫꼬리 부분에서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다. 여기도 월봉상으로 아랫꼬리가 3개가 크게 달려있죠. 그럼 여기서 받은 겁니다. 세력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월봉으로 아랫꼬리가 두 번이나 달려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근데 지금은 아랫꼬리가 거의 없죠. 이거 굉장히 좀 안 좋은 패턴입니다. 이러면은 몸통이 길게 빠졌다. 몸통이 길게 빠졌다라는 거는 여기서 길게 빠지고 작게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길게 빠져줬다. 그러면은 이게 음봉이 사실상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재수없게. 그러면서 꼬리까지 달리는. 그랬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을 좀 대비해야 할 수도 있고 이 꼬리가 어느 정도 말려 올라와 주면은 우리가 7, 8월에 랠리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몸통으로 크게 빼면은 이 그만큼 내리는 힘이 셌다는 거죠. 6월 한 달 동안 굉장히 크게 내렸고 꼬리가 없이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음봉이 또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려 꽂는 힘이 강할수록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 소화를 하기 위한 이 매도세를 소화하기 위한 음봉이 서서히 좀 붙어주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반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당히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수 있겠다. 물론 저도 마이클 세일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 비트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알트의 흐름도 중요하고 조금 이제 대세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월봉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한 페이크를 주고 역반전을 주고 바닥에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또 반등을 시원하게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이기 때문이죠.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 여기 딛고 지금 이렇게 그나마 올려주고 전고까지 뚫어줬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시 왔다라는 거는 원래 다시 오면 안 됩니다. 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우리가 100% 확신을 해주려면은 요 자리를 다시 오면 안 되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 요거 뚫어줄 때도 강하게 좀 뚫어주고 요 정도 내려오고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 게 베스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왔단 말이죠.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상승 주고 다시 오면 안 되는 구간 왔고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는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등을 쌍바닥을 주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는 최선의 방향성인데 만약에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힘없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쌍바닥을 좀 크게 찍는 이렇게 쌍바닥을 찍는 그림이 나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의 비트코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봐야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2.9%가 빠졌죠. 일봉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음봉이 박혀 있습니다. 잘 반등이 나와주다가 이제 여기를 맞고 팍 떨어지고 충분히 조금 꺾일 수도 있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뭐 충분히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또다시 어느 정도의 반등은 또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또 올라주면은 비트도 또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 나스닥이 직전의 전저를 깨려고 이런 식으로 물론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해서 또 깨게 되면은 이제 패닉셀이 좀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도 굳이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계속 내려와 줘야 되는데 다시 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썩 반가운 일은 아니죠. 5일 국제유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글로벌 물가 안정이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되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월 13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의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큰 등락폭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13일까지 계속 비트가 빠져주면은 막상 7월 13일에 CPI 물가지수 발표하면은 위로 쏠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올라주게 되면 7월 13일에 지수 발표하면서 떡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우리가 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이 약간 비트코인도 좀 기로에 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상승 기류를 좀 탈 수 있는 스타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봉상의 양봉 이런 게 떠줘야 된다는 것이죠. 일봉상의 양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한 3, 4일 정도의 강세장, 굉장히 좀 약할 수 있지만 그나마 반등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도 일봉으로 양봉 딱 떠주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지. 일봉이 딱 양봉 마감, 딱 종가 마감까지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4일을 빠지고 있죠. 물론 오늘의 봉 형태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직전 지지대까지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암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봉으로 그대로 말아 올려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반등 시그널이죠. 반등 시그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랠리를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일봉으로 양봉이 떠줄 때까지는 우리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어쨌거나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인 거는 맞지만은 고점에서부터 지금 내력 찍는 힘 자체를 돌려 세우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저는 이 월봉의 주기로 봤을 때 3운봉 뒤에 나오는 두 개의 양봉 패턴이 있었는데, 6월달 월봉을 지금 하루 마감을 남겨둔 상황에서 꼬리가 달려줘야 되는데 꼬리가 지금 안 달리고 있다라면은 지금 7월 중순까지도 조금 더 뺐다가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짜증나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빼고, 얼마나 올라갔다고 또 이렇게 빼냐. 네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빼면은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많고, 최근에 비트보다도 또 이더리움이 움직임이 좀 더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이더리움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나오고 있고, 비트에 비하면 이더리움이 그나마 덜 빠졌다라는 게 알트코인들 진영에서는 호재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죠. 지금 비트는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죠. 근데 이더리움은 여기서 좀 상당히 세게 올려쳐놨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것도 상당히 좀 그래도 비트에 비해서는 덜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트들은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비트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만약에 여기가 지금 저항대 지지라인을 딱 여기 잡고 있는 구간이죠. 150만원대. 지금 150만원 깨고 내려왔지만은 이 구간을 또 지지 삼아서 이런 식으로 160만원 한 번만 터치해줘도 전 충분히 전고 이렇게 뚫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보다는 지금은 이더리움이 그나마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고, 그거는 그나마 알트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트들 중에서 조금 최근에 조금 힘이 좋은 코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런 스트라티스 같은 잡코인들 시총 2천억대 이런 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과도한 레버리지들이 없는 코인들이 바로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잡코인들 위주로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패턴이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좀 글로벌 코인 중에 하나죠. 근본 코인 폴리곤, 시총 5조짜리인데 이 폴리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습니다. 여기서 탁 바닥을 찍고 크게 수직 하락한 구간을 지금 벌써 다 메워주고, 물론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빠졌지만은 이거 매물대를 먹고 800원을 다시 한번 두드리러 가면은 1000원에서 1200원짜리까지도 폴리곤이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상승해 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 준 다음에 빠졌지만 많이 안 빠지고 있고, 여기를 안 깬다라고 하면은 이 650원 정도만 우리가 손절 라인 딱 잡고 지금 진입하면은 충분히 이런 2차 파동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폴리곤이. 그리고 비트나 이더나 좀 많이 빠졌는데도 폴리곤이 많이 안 빠졌다, 오히려 오늘 4% 정도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이거는 가격 방어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권에서 이렇게 양봉 뜨면서 거래량까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전 충분히 한번 2차 상승을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폴리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나마 가격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30원대. 근데 오늘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7% 정도가 주식이 올라주면서 위믹스 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위메이드 맥스의 주식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쌍바닥을 찍고 충분히 다시 가격을 위로 돌릴 수 있는 차트를 조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가 조금 올라가주게 되면 위믹스 코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 위믹스 코인도 크게 힘 주고 좀 빠졌지만 여기를 이제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차트를 지금 살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요 며칠 새 조금 흐름이 좋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6월 22일에
오후 8시에 늦은 시간에도 딱 추천을 드렸죠. 매수가 367, 목표가 1차 398, 2차 415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충분히 빠졌고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다. 제로엑스. 그날 바로 1차 목표가까지 갔고 오늘 2차 목표가를 뚫었죠. 지금 440원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엑스도 요 정도 선에서 물론 끝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윗골이 달았던 구간이 여기거든요. 여기 맞고 또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어쨌거나 수익 났을 때 좀 챙겨야 됩니다. 지금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제로엑스도 자 요런 식으로 수익을 지금 챙겼고 그래서 6월달에 결과적으로 요런 식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쭉 보시면은 그동안의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이고 실제로 저희가 매도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긴 코인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메타 자체가 잡코 메타였기 때문에 안 쏜 잡코인들 위주로 좀 매매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도 저희가 다 추천을 드렸었고 6월 17일에 추천드려서 124%, 어제 뭐 카바 같은 것도 들어가서 26% 정도 수익이 났고 어거도 잡아드렸고 세타 토큰도 말씀을 다 드렸었죠. 관상에 대해서 세타 토큰의 관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확실한 코인들 잡으셔가지고 제대로 좀 수익 보실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이쪽으로 성함만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좋게 볼만한 코인들 폴리곤을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좀 중요합니다. 모든 알트들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줘야 우리가 솔라나 같은 애들도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솔라나도 많이 눌렸죠. 여기서 살살살살 올리고 쭉 쐈던 부분까지 다시 흘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솔라나도 여기서 끝날 코인은 아니죠. 지금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눌림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눌림 이후에 결과적으로 쌍바닥을 그리고 한번 제대로 펌핑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런 식의 더블 바텀 형태를 그리면서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도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요 구간에서 좀 빠지다가 다시 한번 이때도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갔듯이 좀 빠졌다가 이런 식의 패턴이 또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은 어쨌거나 비트나 이더가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알트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길을 모으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죠. 아발란체도 이대로 끝날 코인은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갔다가 내려왔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발란체도. 그리고 요 샌드박스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요번 반등에서 나름 세게 힘을 줬고 다이빙 직전 구간까지 올려놨다가 다시 좀 흘러내리고는 있는데 얘도 어느 정도 흘러내리다가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전고를 뚫으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샌드박스도 근본이 있는 코인이고 계속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늘려가고 있고 증축을 하고 있고 수많은 또 기업들이 샌드박스 내에 이제 가상 스토어를 연다든지 지금 얼마 전에 타임스 스퀘어도 새롭게 거기에 이제 만들겠다 그런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샌박도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세게 주고 여기서 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일단 이번 주 움직임을 보면서 이번 주 다음 주 움직임을 보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샌드박스도 충분히 2차적인 상승 구간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냐. 웨이브도 마찬가지죠. 웨이브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 웨이브도 패턴상 이렇게 좀 빠지고 옆으로 기다가 옆으로 겼죠. 여기도 빠지다가 옆으로 기다가 쏘고 옆으로 기다가 얘도 한번 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요 구간에서 101원대 최고점이 102원까지 딱 찍고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지코인도 어쨌거나 좀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샌드박스랑 비슷한 수준의 반등을 주고 좀 눌린다라고 하면은 도지도 어느 정도 좀 눌리고 옆으로 기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80원 이하에서 충분히 받아볼 만하지 않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하겠죠. 그럼 또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쨌거나 눌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눌린 자리고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좀 더 보고 좀 더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알트코인들 전저점 자체가 비트코인이 17,000달러대를 찍었을 때 그때 저점이 지금 나온 것이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눌릴지는 가늠을 해야죠. 가늠이 안 되겠지만 그러면은 섣불리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 진입해놔도 되지만 분할로
나눠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80, 75, 70 정도에서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요런 전략들이 유효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조금씩 받아보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에 제대로 안 쏴줬기 때문에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은 어쨌거나 비트나 이더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얘네들이 가져야 된다.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서 또 흘러내리게 되면은 또 한번 알트코인들도 좀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그나마 좀 상방으로 좀 가주려고 뭔가 좀 보여주고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은,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요즘에 너무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못 움직이면 이더라도 좀 움직여줘야 된다. 활발하게 좀 움직여줘야 되고, 뭐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요 구간에서처럼 빠지고 올리는 그림, 빠지고 어느 정도 올리는 그림이 나와줘야 알트들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여기서 계속 빌빌대면은 조정이 또 길어지는 거죠. 근데 요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듯이 충분히 저는 조만간에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반등의 시작점은 일단 일봉상으로 양봉이 떠줄 때 요 양봉이 하나 떠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진입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일단 일봉으로 양봉 떠주는 거 보고 힘 좋았던 알트코인들, 솔라나, 샌박, 도지라든지 세타, 웨이브, 샌드박스 이런 거, 위믹스 같은 거를 공략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어쨌거나 약세장의 끝자락에 와 있고 추세 반전을 좀 기대를 한다, 이런 또 분석이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은 크립토 퀀트 기고자, 익명의 애널리스트겠죠. 근데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 평가 툴에 의해서 이 퓨엘 멀티플이라는 지표 자체가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중간 사이클 밑으로 내렸고 현재 바닥권을 가리키고 있다. 지표가 다시 상승할 시 약세장을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를 한다. 일단은 추세 반전을 앞둔 이 약세 사이클의 끝자락에 있다.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지표죠. 일단은 이 노란색 지표 자체가 바닥을 기었을 때, 바닥을 기고 나서 고개를 들 때 강세 사이클이 왔다. 강세 사이클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세 사이클이 왔고, 여기도 강세 사이클이 왔다. 그리고 서서히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강세 사이클이 올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FTX 창업자 샘 뱅크먼 같은 경우에는 알려지지 않은 파산 위기의 거래소가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대차 대조표에 상당한 구멍이 뚫린 거래소가 있다. 해당 거래소는 규제 문제는 물론 회생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또 어느 거래소일까? 잡거래소면은 샘 뱅크만이 언급하지도 않겠죠. 어느 정도 그래도 거래 규모가 있는 거래소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롱 물량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롱을 지금 이 정도로 잡아놓은 거래소, 분명히 이 정도의 롱 물량을 비트파이넥스에서 잡아놨다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안 썼을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정도로 롱을 레버리지를 써서 잡아놨으면, 물론 고 레버리지는 아니겠죠. 고 레버리지였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펀딩비 때문에. 물론 역펀비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잡아놓게 되면 이자도 좀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좀 지칠 수도 있고, 빨리빨리 반등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떨어져 나가고 있죠. 살짝 얘가 여기서 팍 피크 찍었다가 서서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얘네들이 다 수익을 보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얘네들을 한번 죽이고 올라가는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트가 쉽사리 못 가는 게 아니냐. 이게 비트코인 롱이죠. 이더리움 롱이나 알트코인 롱이 아닙니다. 다 비트코인 롱 잡은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매물대로 작용을 하면서 매물 압박을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못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트보다 이더가 더 잘 올라갔던 게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6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뭐 딱히 뾰족한 반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 찍어줬으면 이제 요렇게 가줘야 됩니다. 여기를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내로 여기만 회복해줘도 추세 반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2300달러, 2300에서 2400달러 부근인데,
있는데 이거 지금 반등 안 나오면은 한번 또 고통스러운 빅쇼트에 피토하는 구간이 좀 나왔다가 이런 식의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올라갈 거라고는 보지만 지금의 추세는 일단 지켜봐야 될 추세고 요 자리를 과연 또 굳이 다시 확인을 하러 가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는 지금 조금 섣불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죠. 왜냐면 오면 안 되는 자리를 지금 왔기 때문이죠. 여기를 왜 옵니까? 여기 딛고 크게 올려놨으면은 다시 오면 안 되죠. 다시 온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깨림칙하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를 딛고 올릴 수도 있고 여기를 깬다 해도 여기를 쌍바닥 삼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단기 좀 펌핑장, 7월에는 우리가 6월달 그리고 상반기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그림을 나오기를 우리가 조금 희망했었는데 6월의 마지막 월봉이 내일이면 마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는 않죠, 여러분들. 네, 어쨌거나 인트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마이클 세일러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샀고 이 마이클 세일러의 평단가도 3만 달러입니다. 3만 달러. 지금 마이클 세일러, 테슬라 대부분의 기관들, 고래들 전부 손실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평가된 구간인 거는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비트파이넥스 쪽에 이 롱 물량을 어떻게든 좀 청산시키고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셀시우스도 좀 버팅기고 있는 상황인데 셀시우스라든지 조금 이런 레버리지 물량들을 해소시켜준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청산시키려면은 한 번에 조금 큰 빅쇼트 정도가 좀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 조금 고통스러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완전한 바닥을 딱 찍은 다음에 한 달을 더 바닥을 기었거든요. 한 달을 기어주고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완전한 바닥이었다라고 치면은 조금 더 횡보하다가 한 달 정도 주면 이제 8월이 되겠죠. 7월 말에서 8월 정도. 그리고 그 중간에 7월 13일에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 그리고 7월 말에 있는 7월 말, 7월 26, 27에 FOMC 금리 인상이 또 잡혀있죠. 이거를 지나야 진짜 제대로 된 반등이 올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 자꾸 반등의 시점이 미뤄지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를 그만 올릴 때까지, 저는 9월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고 7월에 0.5% 올리는 게 나와도 시장에는 호재로 반영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6월에 0.75를 올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숫자로 7월에 올리게 되면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7월 26, 27, 그 다음에 7월 13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왜냐면 7월 13일에 나오는 지표를 보고 26, 27에 금리 인상폭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 13일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13일이면은 다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럼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 조금 빠지다가 딱 발표하면서 반등 나오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좀 7월도 조금 횡보하는 장세가 되지 않겠냐, 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좀 더 반등이 좀 확실히 나와주는 구간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반기는 반드시 한번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여전히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 성투하십시오.